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한가위 모두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과식하셔서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오늘 베이스볼 라운지 추석 특집으로 아주 속 시원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순서로요. 가을 야구 우승팀을 점쳐보는 이름하여 내 마음대로 가을 야구 순서입니다. 자, 오늘 역시 이 자리에 우리 베이스볼 라운지 식구죠. 백기령 기자와 전명훈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편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은 것 같죠? 알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 중에 누가 먼저 점쳐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모두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3강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그리고 넥센, NC 정도가 계속 1, 2, 3위를 두고 혼전을 벌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팀은 4강에 가는 게 확실시 되고요. 네. 중요한 건 4위, 4강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LG와 두산 정도가 가장 각축을 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LG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최하위부터 지금 4위까지 올라온 이 저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LG가 계속 4위를 수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팀들 보면은 뭐 기아나 SK나 좀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롯데도 전반기까지는 뭐 4위를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나마 두산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LG가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순위는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페넌트 레이스 1위는 삼성, 2위는 넥센, 그리고 3위가 NC, 4위가 LG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를 팀이 결정이 되죠. 바로 NC와 LG가 치르게 되고 넥센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삼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좀 밑으로 치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면 NC와 LG 누가 이길 것 같은 거 약간 보면은 경험상 우선은 NC가 경험은 아주 부족하죠. 신생팀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하기 때문에 NC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주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NC가 절대적으로 LG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킬레스건이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 부족만 잘 넘긴다면 LG를 꺾고 이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NC는 선발진이 너무 좋거든요. 뭐 찰리도 있고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찰리도 있고 우리나라 토종 선수 이작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NC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찰리 같은 경우에는 조카 사건 이후에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금 선발진 힘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 아닌가요?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온 클래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제 휴식기가 있잖아요. 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휴식기를 거치기 때문에 NC가 찰리도 좀 기력 회복을 하고 그 조카 사건을 조금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G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백기령 기자의 마음대로 가을 야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켜보죠. 우선 그렇게 해서 NC와 넥센입니다. 근데 아마 넥센은 아주 싫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발 LG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에 넥센이 NC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조건 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넥센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넥센 갔다 왔는데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제발 LG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NC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 생각 객관적으로 정말 제 플레이를 제대로 NC가 한다면 NC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넥센과 NC는 솔직히 누가 이길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넥센은 그래도 경험이 그나마 있고 근데 NC는 경험은 없지만 전력상 그리고 현재 이 상대 전적상 우위이기 때문에 NC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넥센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그래도 한 번 지난해 경험을 했고 설마 한 번 더 그런 바보 같은 짓 2승하고 내리 3연패해서 못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싶기도 해서 그래서 넥센을 이 한국 시리즈에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삼성은 되게 흐뭇하게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힘을 막 비축하면서 누가 올라와도 나는 상관없어. 다진자의 여유인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전력상
넥센에게도 강하고 NC에게도 강합니다. 특히 NC에게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NC가 올라오면 아마 더 기분 좋을 거예요. 삼성은 어느 팀보다 더 이 경험이 많은 팀이고 NC는 정말 초짜니까요. 근데 넥센이 올라오면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넥센에게도 올해 강하기 때문에 네. 삼성이 오는 걸 반겼을 거고 반긴 만큼 결과도 저는 당연히 삼성 우승이라고 봅니다. 백기령 기자의 마음대로 가을야구 우승팀은 삼성입니다. 이 4회 연속 통합 우승이 가능합니다. 4회 연속이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네.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구 보면은 삼성이 아주 그냥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째 우려먹는 그 피가. 이기는 피. 일단 그렇습니다. 4위 팀에 올라올 팀은 LG팀으로 지금 네, 예상을 네. 하셨고 우승팀은 삼성 라이온즈거든요. 전명훈 기자의 마음대로 가을야구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판도를 보면은 네 팀 다시 한번 5팀 위로 올려볼까요? 올라올 일단- 수 있을까? 일단 올려보죠. 네. 자,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기 누구죠? 본인 사진 맞나요? 네, 제 건데요. 자, 전명훈 기자.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은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릴 거고. 네. 이거 하나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뭐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팀들은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고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타는 게 바로 이 한화랑 LG 네. 그리고 NC나 넥센 뭐 요 정도 팀인데 한화가 정말로 여기 4등까지 올라오려면 이 올라오려는 힘이 이 보통이 아니라 이 뭐 그냥 남들은 다 지고 나 혼자만 이기는 무슨 로켓 같은 추진력을 받지 않는 이상 정말 사실상 4위는 뭐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뭐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건 슬픈 일이니까 하나도 잠깐 내려간다고 굉장히 치고 단호하시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작은 확률에 기대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충청인으로서 아주 슬픈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일단 전명훈 기자 마음대로니까 태클 걸지 네. 않을게요. 네, 해볼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구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넥센이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고 NC와 LG가 붙을 것 같은데 역시 LG가 네. 4위 팀으로.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 결과가 뭐 저도 예상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다른 뭐 설명은 안 붙이고 일단 삼성과 넥센전 이 한국 시리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딴지를 좀 걸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삼성이 여태 올 시즌 계속 강했던 게 선발진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발진이 계속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네. 그 뒤에 안지만이랑 이렇게 임창용이랑 지키던 이 뒤가 지금 더 이상 그 막강한 이 벽 같은 느낌이 지금 더 이상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넥센이 그 염경엽 감독의 이 디테일 야구 이게 여기서 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오프에서 야구라는 게 결국에는 아주 이상한 수치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원 선수가 4할을 계속 넘다가 이제 계속 점점 3할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할 밑은 아니고 3할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야구가 결국 한 시즌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결국 수치를 이렇게 평균 값으로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넥센이 NC한테 그렇게 지는 건 사실상 평균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넥센은 강팀이고 물론 NC가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강팀으로서의 어떤 평균치라고는 볼 수 없는 지금 수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에서 분명히 어떤 이의를 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을 때 이 결국에는 이제 선발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선발진 싸움에서 지금 넥센이 물론 이제 베네켄 구위가 아까 떨어졌다고 좀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이 베네켄이 뭐 그냥 저냥 넥센에서 버텨온 선수가 아닙니다. 이 베네켄은 이제 자기 몫을 해줄 거고 기대하고 있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강정호, 박병호 이 두 선수가 딱 버티고 있는 데다가 그 앞에 선수들이 오히려 지금 더 위력적이에요. 네. 앞에 서건창 놓고 뒤에 강정호, 박병호 붙여놓고 이태근이 이끌어주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하위 타선까지 지금 요새 막 터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이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승. 그렇다면 아이고 다시. 이게 뭔가를 조직리에 조직. 이게 지금 한번 지금 우승 아시안 게임 지금 휴식기 이후에 삼성하고 넥센이
그 한 경기를 해요. 네. 그 한 경기가 지금 이제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가 될 거고 제가 예언하는데 그 경기 결과가 저는 한국 시리즈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전명훈 기자가 넥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아세요? 백기령 기자가 사실 얼마 전에 박병호 선수 만나고 왔어요. 홈런한 그때 경쟁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태릉 선수촌에 가는 바람에 박병호 인터뷰를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 대신 네. 태릉에서 맛있는 밥 먹고 왔죠. 이게 밥 밥 먹었나요? 만드셨어요? 아니 밥 이렇게 밥 많아요. 태릉 선수촌 밥 되게 좋습니다. 지금 홈런한 경쟁 치열한 박병호 선수 만나고 왔는데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최근 몇 년간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로 떠오른 선수가 있죠. 넥센의 박병호 선수입니다. 올해 역시 홈런왕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병호 선수를 저희 베이스볼 라운지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만나고 왔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에게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전명훈 기자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럼 저 먼저 물어보면 안 돼요? 네, 그래요. 3년 연속 홈런왕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비결이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뻥뻥 도대체 날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잘 칠까요? 박병호 선수는 왜 이렇게 잘 치는지 아마 직접 답을 전해줄 겁니다. 네, 보실까요? 화면으로 답을 들어볼게요. 뭐 제가 작년에 37개를 치면서 내가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근육량을 늘리고 좀 파워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겨울에 준비도 했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결은 웨이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웨이트만 하면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나 봐요. 아니 제가 넥센 담당을 잠깐 했었는데 넥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병호 선수가 드는 이 그 역기 무게가 네.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경쟁 심리도 있고 할 텐데 그 강정호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는 둘이 뭐 친하기도 하고 경쟁 상대이기도 할 텐데 그 둘이 사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강정호 선수가 상당히 핫한 선수죠. 그래서 강정호 선수하고 느끼는 감정이 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한번 직접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뭐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저희는. 네. 정말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더 형 동생처럼 친하게 굉장히 지내고 있고요. 제가 못했을 때 강정호 선수가 잘해서 팀이 이기고, 그리고 또 혹시나 뭐 강정호 선수가 안 좋았을 때 제가 해서 뭐 팀이 이긴다고 하면은 서로에 대한 라이벌 그런 생각보다 이렇게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편하게 한 팀으로서 저는 제 뒤에 강정호 선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는 유격수를 보면서 수비도 잘해야 되고 타격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타율면이나 홈런 장타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정호보다 낫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1루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격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홈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근소하게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건너편에 강정호 선수가 타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박병호 선수 때 가니까 박병호 선수가 요즘에 강정호가 인기 많은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이러시러가지고 묘한 뭔가 라이벌 심리가 있네요. 저희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저희는 박병호 선수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손 비비셨어요? 예, 아니, 비볐어요. 근데 아마 저 다음에 귀뜸하고 저 다음에 강정호 선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홍보팀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호 선수 얘기할 때 인터뷰할 때 제가 기억났던 게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이승엽 선수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롤모델 맞죠? 맞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이승엽 선수랑 박병호 선수가 만일 선후배 사이가 아니고 같은 그 시대에서 같이 공을 쳤던 사람이라면 글쎄요, 누가 이겼을지도 궁금한데 혹시 이런 얘기도 좀 하던가요? 이승엽 선수 얘기 역시 나왔죠? 왜냐하면 이승엽 선수가 지금 난영 앵커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어떡해요? 내가 박병호와 동시대에 경쟁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박병호 선수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려줄 겁니다. 지금도 같이 야구하고 있지만 항상 야구 선수 대 야구 선수지만 저는 팬으로서, 우상으로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한테는 큰 영광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 차이도 정말 안 나고 했으면은 저도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제가 야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같이 야구를 했고 홈런 경쟁도 해봤고 하면은 승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쉽네요 저도. 네. 사실 제가 이 박병호 선수 전에 이승엽 선수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때 했을 때 이승엽 선수가 내 후계자는 무조건 박병호다 이러면서 박병호 선수한테 정말 지극한 애정을 품었는데 이 박병호 선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홈런 타자의 두 사람의 훈훈한 애정이 정말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부럽네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는 넥센이 이렇게 신생팀으로 아주 재밌는 야구를 한다고 막 이렇게 팬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막 박병호가 뭐 그렇게 중요한 홈런도 때리곤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더 진출 못하고 떨어졌어요. 이 넥센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아마 이거 엄청 궁금할 것 같아요. 넥센이 이번에 당연하죠. 가려고 잘할까 우승으로 말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어떤 각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 우승에 대한 각오는 아니던데 어쨌든 뭐 가려고 어떻게 할지 박병호 선수도 다짐이 분명히 굳게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작년에 이제 한 가지 우려됐던 게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거를 핑계를 삼자고 하면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선수들이 어떤 분위기고 그런 거를 알 것 같기 때문에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승을 먼저 해놓고 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들이 많았는데 선수들이 정말 1승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뭐 반성도 하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가을 야구를 접하게 되면은 작년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박병호 선수 다짐대로 이 가을 야구를 네. 작년처럼 하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을 야구도 문제인데 당장 코앞에 놓인 게 인천 아시안게임 아니겠어요? 박병호 선수 이번에 처음 출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각오도 듣고 왔나요? 네, 맞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제 정말 추석이 지나면 바로인데 네. 정말 태극마크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컸다고 해요. 박병호 선수가 정말 각오를 크게 다졌는데 한번 보시죠. 저도 이제 프로 와서 처음으로 이제 태극 유니폼을 입게 되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다고 하면은 좋은 성적이 네, 당연히 기대되고 있고 저도 분명 뭐 떨릴 수도 있고 긴장도 되겠지만 이런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엽 선배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듯이 저도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순간에 꼭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가 상당히 말을 잘 하는데 되게 정석적으로 해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인터뷰하면 착한 대답을 해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냥 깔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돈도 있고 깔끔하고. 네, 맞아요. 정말 정돈돼 있고 깔끔한 답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베이스볼 라운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추석 메시지도 하나 좀 부탁을 정말요? 드렸어요. 네.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역시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셨는데 몇 번 또 NG를 냈어요. NG는 안 내셨어요. NG는 안 내요. NG는 안 내시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냥 딱 말끔한 추석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이스볼 라운지 시청자 여러분, 2014 추석 즐겁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올 시즌 명장면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명훈 기자가 경기장에서 일어난 재미있고 놀랍고 또 보고 있으면 열받는 장면들을 매주 모아왔는데요. 오늘은 올 시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경기장 갔을 때요. 경기 잘하는 선수도 사실 좋은데 좀 몸개고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쾌활하고 웃기는 사람들이 운동도 잘하는 법이죠. 네. 저도
웃기지는 않지만 일만 열심히 하는. 일은 잘하시잖아요. 예, 일만. 그건 선배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하여튼 야구장에서 올해의 몸개그는 아무래도 박성민 선수가 평정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얼굴만 봐도 웃깁니다. 치고, 던지고, 달리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평범하게 넘어가면 이제 그냥 실망스러워요. 분명한 건 본인은 진지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걸핏하면 삐끗하는데요. 걷는 자세가 잘못된다. 아니면 아예 뭐 땅을 안 보나? 안타 치고 가다가도 그냥 넘어갈 뻔하고 더가웃 들어가다가도 넘어질 뻔하고 결국 넘어지지는 않아요. 또 결국. 네, 맞아요. 이 균형 감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좀 시작을 잘해야 됐었는데 박성민 선수 재치가 가장 빛난 장면은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포수 태그를 피한 걸 아는 건데 포수가 심판 사인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바로 돌아서니까 다시 슬며시 홈플레이트를 밟는 건데 이게 이런 능청스러운 연기력이 상 받아야 돼요. 거의 발레리노 수준으로. 이 상대 팀에서는 정말 얄밉겠죠. 근데 소속팀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쁠까요, 박성민이? 맞아요. 박성민 선수 진짜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부터 이렇게 터지기 직전인데, 맞아요. 근데 저는 박성민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더 기억에 남아요. 나지완 선수죠. 맞아요. 올해 몸개그계는 이 두 선수가 양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도 그렇지만 나지완도 야구도 잘하면서 또 개그까지 소홀하지 않는 그런 선수죠. 시즌 초반에 나온 장면인데 아마 다 기억은 하실 겁니다. 아마 멋있게 날아서 타구를 잡았는데 왜 일어나지를 못하니 한참 동안 엎드려 있다가 일어난 걸 보면 벨트가 끊어졌죠. 이 말라깽이들은 몰라요. 모르죠, 이런 거. 이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의자 푸시고 갔네. 하여튼 이 나지완 선수 아마 이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발차기 좀 했을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네, 저 표정, 저거. 저는 저게 나지완 선수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이제 저 미사일 같은 파울볼 피하고 나서 동료들 부축받을 때 이 표정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팬들한테 귀염을 많이 받는데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귀염을 떠니까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지완 선수가 귀여운 스타일인가요? 저 같은 스타일인 거죠. 아, 네. 답이 안 되는 그런 걸로 것 해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나지완 선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작년에 몸개그로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하나, 기억나세요? 둘, 셋, 작년에 넷, 몸개그 5명. 제일 웃겼던 선수? 작년에요. 글쎄요. 저는 올해도 그래도 올 저는 시즌- 매해 박성민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박성민이 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올 시즌 초반들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한데 전명훈 기자 누구 뽑았어요? 아마 화면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전준우 선수 홈런 세리머니 있잖아요. 아, 월드스타죠. 그렇죠. 그걸로 월드스타로 이제 발돋움을 했는데 자, 박성민, 나지완 말고 올해 월드스타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타자들은 치면 손에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홈런을 치면 방망이를 집어던지는 건데 전준우가 아마 손맛은 느꼈는데 맛바람은 아마 못 느꼈던 모양이에요. 이제 작년 모든 프로야구 몸개그를 일거에 제압한 게 바로 이 전준우의 설레발이었죠. 미국 언론에서도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올해는 전준우를 따라다니는 월드스타 연습생이 누가 있을까요? 자, 이대형한테 자 봐라 이게 네 타격 폼이잖아 하는 이진영. 거의 뭐 사실상 올해의 짤방을 예약해뒀다고 볼 수 있죠. 이재영 선수가 안 그래도 머리가 조금 큰 편인데 저 화면에서 유독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웃긴 것 같습니다. 이흥년은 또 공 하나에 2방 맞았죠. 등에는 아마 시퍼렇게 멍들었을 텐데 머리는 헬멧으로 공부했으니까 안 아플 거예요. 자, LG 포수 조윤준. 이게 제시카도 울고 갈 패대기 송구죠. 이 프로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감독이 정말. 얼마나 속이 긁혔겠습니까. 자, 롯데 박종윤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인데 경기장에 기억나요. 키스. 땅바닥 키스. 경기장과 치아에 이상이 있는 입술 건 아닌지 막지기. 걱정이 그렇죠. 됐던. 코가 빨갛게 물들었던데. 자, 코치님의 뜨거운 정이 느껴지는 홈런볼 손편지. 저는 만약에 누가 팀장이나 막 이렇게 선배가 저한테 네. 편지 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일날 제가 써드릴게요. 자, 이 편지 받고서 그래도 조인성이 펄펄 날았습니다. 화는 나는데 풀 데는 없고 곱게 수건 깔고 성질내는 왼손 투수 양현종. 이성의 끈을 간신히 잡고 있는 거죠. 다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되죠. 자, 평범하게 뜬 파울볼인데 평범하지 않게 처리합니다. 황재균인데요. 3루수가 1루 파울제까지 달려가고 공을 잡았어요. 이것도 정말 굉장한 장면이죠. 정말 엄청난 호수비라고 해야 될지 저거를 설레발이라고 해야 될지.
자, 올스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병호랑 홈런 경쟁을 벌이는 강정호가 스윙을 진짜 막 홈런 한번 치겠다고 헛스윙을 엄청나게 돌렸는데 염 감독이 하는 말, 박병호 짱, 넌 죽어. 자, 타자가 멀쩡히 서 있는데 박용근이 홈스틸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9회 초 2사 말루인데? 공 하나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가 올해 수백억을 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이긴 했지만 네. 1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위 천하. 그게 개막전을 이겼거든요. 네. 개막전을 이겨갖고 그날 딱 1위 딱 올라섰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때는 이겼지만 하나가 계속 추락해갖고 진짜 역대 프로야구 최악의 이닝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이닝이 진짜 이건 기억에 좀 남아야 돼. 기록에 남겨놔야 되는 이닝이에요. 자, 이 7월 29일 NC전 8회인데요. 첫 타자가 에러로 나간 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타자가 주자 안 남기고 홈런을 친 게 차라리 다행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하나에서 이 2루로 토스를 하는데 계룡산보다도 김웅용 감독 표정 어떻게 해요? 부처님들도 이렇게 그냥 좌절을 당해요. 아, 우리 충청인들 마음 아픕니다, 진짜. 지긋지긋한 이닝이 끝나는 것 같은데 높이 이제 내야에 떴는데 누워버립니다. 이게 정말 프로팀이라고 정말 이때 막 침대하고 비난 진짜 맞아요. 많았잖아요. 프로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죠. 맞아요. 이런데도 하나를 떠나지 못하는 이 부처님들 선배를 포함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 충청인들이 딱 이 중간 지역에서 이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동굴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찰리는 이때 왜 갑자기 화가 막 났을까요? 저 그러니까요. 볼 판정이긴 한데 그냥 볼 맞거든요. 근데 또 밥이 너무 퍽퍽 했단 말이야. 자, 입 모양만 딱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그냥 14년 동안 노히트노런 없었는데 그거 기록 세워줘갖고 참 호감형이고 되게 좋았는데 이 조카 사건, 이걸로 완전히 이미지가 망가졌죠. 맞아요. 팀도 분위기 완전 떨어지고요. 이거 보면서 좀 분노하는 팬들도 있었을 거예요. 화가 난 당연하죠. 적도 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화면 보면 좀 끝을 또 이렇게 훈훈하게 장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잖아요. 추석이니까. 작년에는 이제 시구에서 아주 좋은 시구가 많았어요. 클라라라든가 이렇게 뭐 신수지라든가 연예인들 시구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주 홍보했던 좋은 거? 시구들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저는 빨리 감동적인 장면 볼까요? 네, 넘어가 보죠. 자, SK 김광현한테 공을 던지는 김창식 군. 김광현의 기부금 덕에 건강을 되찾은 그런 어린이에요. 네.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다가 김광현이 이제 기부금 1,000만 원을 내서 그걸로 수술을 받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네. 김광현이 이제 창식군한테 유니폼에 적어주는 사인을 보면 같이 건강하자고 이 뭉클한 함께 건강하자. 훈남들이에요. 자, 올스타전에서 박병호 손을 잡은 어린이는 야구 선수가 꿈인데 백혈병을 갖고 있는 박주상 어린이입니다. 아직은 백혈병 때문에 마음껏 뛰놀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네. 자, 그래도 멋있는 선수들, 자, 이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들하고 이제 그라운드를 같이 뛴 추억을 보약 삼아서 창식군처럼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상군도. 자, 이승엽 선수를 만나는 게 소원이던 소년도 진짜 시구를 풀었죠. 시각장애인 어린인데 공민서굴입니다. 이 시구하고 나서 이승엽 선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할까요? 홈런 타자한테. 홈런 쳐달라고. 저 같으면 제가 이승엽 선수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네가 그러지 않아도 난 항상 홈런을 치고 싶단다. 하지만 국민 타자니까 이승엽 어린이랑 약속한 대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타자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국민은 아무한테나 네. 붙는 게 아닙니다. 네, 역시 이승엽 선수 진짜 훈훈합니다. 자, 명장면 준비하느라 좀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이 모았는데요. 뭐 평소처럼. 네. 프로처럼. 네, 명장면 잘 봤는데 그라운드 보니까 야구장 진짜 가고 싶거든요. 보통 야구장 가면은 경기 좀 집중하시나요? 기자들이다 보니까? 뭐 기자로 야구장 가면 뭐 경기를 봐야겠지만 팬으로서 가면. 뭐 치킨 먹어야죠. 치킨 네. 먹으러 응원하시러 가세요? 아무래도 저 여자분이. 사실 팬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일하러 가고. 그렇죠. 근데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야구장 테이블석에서 치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야구장 가면 응원 문화에 또 응원하러 가는 분들도 그게 많잖아요. 묘미죠. 앰프에서 꽝꽝 소리 나오고 이제 치어리더. 각 팀송이 나오면 치어리더. 치어리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근데 요즘에 이 한국 응원 문화에 대해서 야구 팬들이 보통 긍정적일 것 같은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두 분 몰래 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직접 같이 보시죠. 너무 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가 좀 있어야 좀 신도 나고, 그렇죠. 지금 응원 소리처럼 그게 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앰프 문화는 저는 찬성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팬들이 힘을 주고 또 선수들은 그걸 듣고 힘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기장에서는 네,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 좀 있으니까 지정석 구하기도 어렵지만 지정석 가서 이렇게 같이 응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혼자 자유롭게 이렇게 야구만 집중하려고 이제 외야적으로요. 물론 그런 의견도 충분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야나 아니면 좀 응원석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서는 충분히 조용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응원석에서까지 응원 못하게 하는 거는 네, 조금 응원을 위해서 오는 팬들도 있으니까 서로 양해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흥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 나이도 지금 48살인데 오히려 이런 데 와가지고 에너지를 더 받아가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노래, 아이돌 노래 하나도 모르는데 야구장 와가지고 다 습득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아버지 손잡고 갈 때는 진짜 술문화였죠, 그 당시. 근데 지금은 남녀노소 사이 없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앰프 응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역시 뭐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있어야죠. 있어야 좀 신도 났고 그래야 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특별한 문화니까 네. 지켜야 돼. 뭐 그냥 그렇게 그럼 이제 그 야구 응원 문화 하면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 아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라 문화. 맞아요. 아주라. 그 아주라 문화에 대해서 아니 좋은 문화죠.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산 사나이들의 이 내리사랑 문화 이런 뭐랄까 좀 야구장에서 다소 독특한 문화면서 네. 어린이들이 이제 그 공을 받고 나서 추억을 갖고 자라나서 다시 롯데 팬으로 자라나는 어떤 그런 좋은 팬들도 이 의견에 동의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일단 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야구를 좋아한 건 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좋아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대를 이어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그 문화 익숙해지면 커가지고 야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았는데 그 공을 우리 애한테 줬는데 우리 애가 또 더 어린애한테 줬어. 속된 말로 너한테 준 건데 왜 주냐 그러니까 쟤도 어린이잖아. 나만 더 어리잖아. 그러니까 얘도 알게 모르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아유 그거는 진짜 싫어.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 82년부터 이렇게 한 번도 못 잡아서 진짜 야구장은 한 200번 넘게 왔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잡는 게 진짜 희망인데 그걸 못 잡아왔는데 그걸 딱 잡았는데 애를 준다 그러면은 좀 싫지. 근데 나는 그거는 이렇게 내가 같지. 네, 진짜로.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옆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이제 기념으로 주는 시기였는데 요즘엔 좀 변질이 돼서 이제 아이들을 일부러 부모님이 보내서 공을 받아오라고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서 그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념으로 주는 거는 네,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네, 롯데 팬들이 이렇게 알아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 야구장을 오면 파울볼 잡는 게 되게 그 사람한테 추억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뭐 아이한테 무조건 주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자발적으로 주시면 좋은 건데 제가 아이를 앞세워서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독특한 응원 문화에 대한 시각도 진짜 엇갈리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인터뷰 나왔지만 200번 경기장을 갔는데도 공을 한번 못 잡아보신 이분의 이 애끓는 심정은 누가 그러니까요. 보상해 줄 겁니까? 저는 만약에 경기장에 둘만 있고 저분이랑 저랑 둘만 있고 저분이 잡으면 제가 아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베이스볼 라운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